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 호남을 찾아 현안을 청취하는 타운홀 미팅을 진행했습니다. 대국민 소통 강화 행보로 풀이됩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틀째 진행됐습니다. 국민의힘은 후보자가 국민검증에서 탈락했다며 날을 세웠고 더불어민주당은 인준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지역 필수 의사제가 다음 달 경남에서도 시범 도입됩니다. 고질적인 의사 부족 등 수도권과 의료 격차 해소에 도움이 될지 주목됩니다. 스스로 그만두는 공무원이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경남의 2030 젊은 공무원들은 특히 불필요한 행사 동원과 악성 민원에 힘들어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7시 뉴스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취임 후 처음 호남을 찾아 지역 현안을 청취하는 타운홀 미팅을 진행했습니다. 군 공항 이전 등 지역 갈등 문제 해결을 위해 전담팀 구성을 지시했는데요. 어제 해수부 부산 이전 지시에 이어 균형 발전 과제 점검에 나섰습니다. 첫 소식 방준원 기자입니다. 취임 후 처음으로 호남을 찾은 이재명 대통령. 광주 시민과 전남 도민, 지자체장 등 약 100여 명을 초청해 타운홀 미팅을 열었습니다.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적대시하고 민주적인 토론보다는 적대적인 그런 문화들이 너무 심해졌다는 생각이. 첫 토론 주제로는 갈등을 빚고 있는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가 올랐습니다.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는 광주 군공항과 민간공항을 전남 무안으로 통합 이전하겠다는 계획인데 무안군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소음 피해 문제는 어째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마는 지금 광주가 겪고 있는 도심 한가운데 느낌은 아니니까 바로 바다로 뜬다거나. 김산 무안군수는 군항공기 소음 문제는 물론 이전에 따른 혜택도 명확히 담보되지 않았다고 우려했습니다. 국가가 주도를 하면서 이전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그래서 그 피해에 대한 뛰어넘는 획기적인 인센티브가 제공이 된다고 하면 제 자신부터도 국민들을 설득할 명분이 있게 됩니다. 내용을 들은 이 대통령은 불신의 문제가 있다며 정부가 나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가 단위에서 제가 책임을 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걸 주관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 무안군과 함께 국방부와 기재부, 국토부까지 포함하는 군공항 이전 TF팀을 만들어 속도감 있는 결과를 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늘 이 대통령의 타운홀 미팅은 실시간 생중계됐는데 대국민 소통 강화의 일환으로 현안이 있는 다른 지역에서도 진행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국회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이틀째 진행됐습니다. 재산 형성과 학위 취득 과정 등 거듭된 의혹 제기에 김 후보자는 제2의 논두렁 시계라고 반발했습니다. 이예린 기자입니다. 이틀째 열린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여야는 오늘도 자료 제출 문제로 충돌했습니다. 들어온 추가 자료가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후보자가 무자료 총리라는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 청문회 예적금 계좌 가입 내역, 금액 현황 모두 거부했습니다. 증인 채택 결렬을 두고도 서로의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민주주의 원칙인 표결은 하지 않겠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렬이 됐습니다. 민주당 간사님은 국정기획위원회 때문에 세종시행하셔서 얼굴 뵙기가 힘들었고 야당은 김 후보자의 답변 태도도 문제 삼았는데 저희를 상식적인 상식인이 아니다라고 지칭을 했습니다. 사과받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굳이 사과할 내용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야당을 향해 정책 검증이 아닌 인신공격에 주력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작업을 쳐서 그 사람의 문제가 나올 때까지 파고 파는 특수통 검사들의 나쁜 장난질을 누가 하고 있는가? 김 후보자도 제기된 의혹 대부분이 검찰의 표적 사정에서 시작된 거라며 제2의 논두렁 프레임이라고 맞섰습니다. 제2의 논두렁 시계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을 프레임을 만들어서 계속 지적하시고 청문회의 의미 자체가 무색해지는 것이 아닌가.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오늘 마무리되는 가운데 청문보고서 채택 과정에서도 진통이 예상됩니다.
다만 민주당은 여야 합의가 불발되더라도 다음 달 4일 전에 국회 인준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혜린입니다. 검찰이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이삿짐을 맡긴 보관업체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김건희 여사 선물용으로 받은 고가의 물품을 찾기 위함인데 소득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혜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서초동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사저 앞에 놓인 이삿짐들이 분주히 옮겨집니다. 한남동 대통령관저에서 퇴거하면서 챙겨온 짐들입니다. 그런데 검찰이 최근 경기도의 한 이삿짐 보관업체를 압수수색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지난 4월 관저를 나오면서 사저로 가져온 짐들 외에 가구와 집기 등 이삿짐 일부를 맡긴 보관업체입니다. 검찰이 통일교 전 간부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김건희 여사 선물용으로 건넨 고가 목걸이와 가방 등의 행방을 찾지 못한 상황에서 보관 이삿짐을 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번 압수수색에서도 해당 물품들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김 여사 수행비서인 유경욱 씨가 전 씨로부터 가방 2개를 받아 가방 3개와 신발 1개로 교환한 사실 등은 확인했지만 해당 물품들은 아직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김 여사에게 물품들이 전달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지만 유 씨와 전 씨 모두 김 여사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부인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끝내 물품을 찾지 못하면서 사실관계를 밝히는 건 특검 몫이 됐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대검찰청과 경찰국가수사본부, 공수처 등의 관련 사건 이첩을 정식 요청하고 남부지검 수사팀 검사 등을 파견받아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KBS 뉴스 정혜주입니다. 한편 해병특검과 김건희 특검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명현 순직해병사건 특별검사는 오늘 김 여사를 소환할 예정이냐는 질문에 필요하다면 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김 여사가 소환에 불응한다면 어떻게 할 거냐는 질문에는 원칙적으로는 체포영장을 발행하는 것이 맞다고 했습니다. 김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도 오늘 김 여사 체포영장 청구 여부에 관해 논의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경남에 지역 필수 의사제가 도입됩니다. 8개 필수 진료 과목 전문의가 경남에 5년 동안 근무하기로 계약을 하면 경상남도가 매달 1인당 500만 원 이상을 지원하는데요. 지역의 의사 부족 문제를 해소할 마중물이 될지 주목됩니다. 진정은 기자입니다. 창원의 한 상급 종합병원. 진료를 기다리는 환자들로 늘 북적입니다. 지난해 경남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6명. 전국 평균 3.2명보다 적고 인구가 비슷한 부산시의 70% 수준에 그칩니다. 예약을 하고 오긴 하는데 의사 이런 걸 제가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쪽에서 해주는 대로. 그러니까 거기에 맞추려는 거는 참 힘들더라고요. 의사 부족 해소를 위해 다음 달부터 경남에 지역 필수 의사제가 시범 도입됩니다. 응급의학과와 소아청소년과 등 8개 필수 진료 과목 5년차 이내 전문의 가운데 경남에서 5년 동안 근무하는 조건입니다. 경남의 3개 상급 종합병원이 각 8명씩 모두 24명을 모집하기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저희 병원 자체적으로 삼성의료원과 연계해서 암, 심장, 뇌혈관 질환 우수 의료진을 초빙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지역 필수 의사에게 지역 근무 수당과 정착금 등 매달 5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또 의사 가족이 6달 이상 경남에 살면 1인당 200만 원을 지급하고 자녀 양육비와 학자금 등 1인당 매달 50만 원씩 지원합니다. 의사회는 지역 필수 의사를 더 늘릴 수 있는 장기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단기 정책이거든요. 의료법이나 의료사고특례법을 좀 개정을 해주시는 것이 정말 지역 필수 의사를 더 만들어내는. 경상남도는 다음 주부터 병원별로 채용 공고를 내고 오는 연말까지 지역 필수 의사 24명 전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진정원입니다. 인기 직업이었던 공무원의 인기가 요즘 시들합니다. MZ세대 공무원을 중심으로 공직 이탈 현상도 뚜렷한데요. 경남의 젊은 공무원들은
자치단체 행사에 동원되거나 악성 민원 응대에 특히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효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임진왜란 옥포대첩 승리를 기념하며 해마다 열리는 거제 옥포대첩 축제. 지난해 축제 사흘 동안 공무원 184명이 투입됐는데 행사 주간 부서뿐 아니라 도로가가 노점상 관리에, 자원순환과는 현장 쓰레기 관리에 직원이 동원됐습니다. 호우와 강풍 같은 날씨에 따라 비상대기도 밤낮을 가리지 않습니다. 면피식 행정을 위해서 이제 하위직 공무원들을 갈아놓고 하다 보니까 특히 비상근무는 언제 이제 발생을 할지 모르니까 아이를 키우시는 분은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개인 휴대전화로 민원이 들어오고 사무실까지 찾아오는 민원인의 불안 증상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전화에 공포증이 생길 정도로 트라우마 같은 게 좀 있었고, 그리고 항상 조금 초조하고 그랬기 때문에 식욕도 좀 떨어지고 해서. 청년 공무원 2,160여 명 대상 조사에서 수시로 이뤄지는 비상대기와 불필요한 행사 동원, 악성민원 보호책 부족 등이 개선 과제로 꼽혔습니다. 스스로 공무원을 그만두는 의원 면직을 한 경남 공무원은 2020년 189명에서 해마다 늘어 2023년 271명으로 1.5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경남 지방공무원 공채 경쟁률도 지난해 11.1대1에서 올해는 7.7대1로 뚝 떨어졌습니다. 유능한 인재가 많이 들어와야 질 높은 대국민 행정 서비스가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국민들한테 피해가 돌아가는 거죠. 공무원 노조는 청년 공무원 노동 환경을 바꾸기 위해 단체 교섭과 노사 협의회를 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취임 11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박 교육감은 공유교육과 지역사회 통합 돌봄 등을 성과로 내세웠는데요. 논란이 된 미래교육지구는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초 문을 연 남해 아이비터와 밀양 다봄.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력해 학교 유휴 공간을 돌봄의 거점으로 만들었습니다.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에 대응한 경남형 공동학교는 의령을 시작으로 10개 시군으로 확대됐습니다. 미래교육지구는 정치적 편향성 등을 이유로 조례가 폐지됐지만 추경을 통해서라도 사업을 되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을 강사가 아이들에게 어떤 정치적인 편향성이나 어떤 종교적인 편향성이나 이런 거를 잘못 가르치는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사전에 저희들이 철저히 교육하고. 학력 저하 논란에 대해서는 점수로 이야기되는 성적만이 학력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인지적인 영역과 그리고 그 아이가 학습을 감당할 수 있고 그 관계 속에서 제대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200억 원을 들인 빅데이터 인공지능 플랫폼 아이톡톡과 1,500억 원을 들인 단말기 아이북 보급을 두고는 교육계 내부에서도 평가가 엇갈립니다. 디지털 기기를 과도하게 수업에 활용하는 것이 학교와 학생에게 끼칠 영향에 대하여 심층적인 연구와 논의가 필요합니다. 미래교육원과 진로교육원, 수학체험관 등 산하기관들도 대폭 늘었습니다. 하지만 남은 임기 동안 외연 학장보다 학교 현장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행복하기 중심의 어떤 수업 혁신했다던데 사실 그런 부분들도 몇몇이 들어가 보면은 실제 그렇지 않은 면이 많습니다. 박 교육감은 도지사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상 출마 의사가 없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1년 넘게 입주가 미뤄졌던 창원 현동 공공아파트 속보입니다. 경남개발공사가 다음 달 입주 예정일을 맞추기 위해 창원시에 사용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입주 예정자들의 걱정은 여전합니다. 박기원 기자입니다. 환풍기 스위치를 누르니 전등이 켜지고 선반엔 금이가 있습니다. 안방 창틀은 깨져 있는 데다가 보일러실 벽면은 불룩하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지난 4월 사전 점검에서 입주 예정자들의 원성을 샀던 경남개발공사 창원 현동 공공아파트. 경남개발공사가 다음 달 말 입주 예정일을 맞추기 위해 건축물 사용 승인을 창원시에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남개발공사는 아파트 공정률이 100%라며 다음 달 입주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입주를 눈앞에 뒀지만
입주 예정자들의 걱정은 여전합니다. 저희 지금 분양인 지 1년 반이나 돼가는데 문제를 빨리 좀 해결해서 입주 좀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1년 넘게 입주가 늦춰지면서 임시 숙소 비용과 추가 이사비 등 비용을 지출했지만 보상도 못 받았습니다. 수능 과정이나 가구들이나 다 계약했다가 다 해지하고 이런 것도 이제 다 저희의 손해고. 경남개발공사는 입주가 지연되면서 발생한 추가 비용은 세대별로 위로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추가 사전 점검 일정은 아직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하자 발굴을 해서 또 하자 보수를 진행을 시켰고 입주자들이 증명하는 것에 대한 것들은 아직까지 정확한 일정은 안 놓고 입주 지연으로 계약 해지가 잇따르면서 18%로 저조한 아파트 분양률도 경남개발공사 재정에 타격이 될 전망입니다. 창원시는 입주 예정자들의 불만이 없도록 면밀한 검토를 하고 조만간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기훈입니다. 비비탄 총을 불법 개조해 판매해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개조된 총은 이렇게 진짜 총기와 외형상 구분이 어려운 데다가 유리잔을 깰 정도로 파괴력이 있었습니다. 신지수 기자입니다. 음료수 캔을 향해 비비탄을 발사하자 캔에 구멍이 뚫리며 음료수가 뿜어져 나옵니다. 비비탄 총인데도 와인이 든 유리잔이 그대로 깨지고 파괴력이 얼마나 큰지 두께가 있는 유리 주전자도 버티지 못하고 깨집니다. 일반적인 비비탄 총보다 파괴력이 최대 7배나 커지도록 개조한 탓입니다. 이렇게 총을 쏘면 반동으로 몸이 흔들릴 정도입니다. 경찰이 불법 개조한 모의총포를 판매한 혐의로 판매업체 대표 등 3명을 검거했습니다. 이들이 개조한 비비탄 총은 파괴력이 기준치를 넘을 뿐만 아니라 실제 총기와 구별도 어려웠습니다. 모의총포는 진짜 총기와 구별할 수 있도록 총구 부분에 색깔이 있는 부품, 컬러 파트가 접착제나 나사 등으로 고정돼 있어야 하는데 쉽게 분리됐습니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모의총포 800여 정, 2억 2천만 원어치를 압수했습니다. 모의총포는 판매뿐 아니라 소지하는 것 자체도 불법이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공공장소에서 모의총포를 보게 됐을 경우에 공포심, 또 불안감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총포화약법보다 더 강하게 가중해서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찰은 모의 총기를 활용한 범죄 사례가 해마다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신지수입니다. 이어서 진주에서 전해드립니다. 사천 비행장 주변 소음 영향도 측정을 위한 주민설명회가 오늘 사천시청에서 열렸습니다. 참석 주민들은 계획된 10개의 측정 지점으로는 실제 소음 피해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며 측정 지점 확대와 측정 대상에서 제외된 KF21 시제기를 포함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번 소음 영향도 조사는 향후 소음 피해 보상과 대책 수립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최근 발표된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한국남동발전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2년 연속 우수 등급인 A등급을 받았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양호 등급인 B로 한 단계 올랐고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지난해와 같은 양호 등급을 유지했습니다. 진주시의회가 해외 출장 규칙을 개정해 투명성을 강화합니다. 개정 규칙에는 심사위원을 모두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동행 직원과 비용 등에 대한 사전 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출국 45일 전 출장 계획서 공개와 사후 평가 절차도 담겼습니다. 최민국 진주시의원이 경상국립대 통합 이후 가좌 캠퍼스 주변 원룸 월세 급등과 칠암 캠퍼스 인근 공동화에 상반된 현상을 지적하며 진주시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최 의원은 부동산 문제가 아니라 청년 삶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며 주거 수요 불균형 해소를 위해 공공형 기숙사 도입 등을 제안했습니다. 지금까지 진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한때 카페에서 종이 빨대 많이 보셨을 텐데요. 커피 전문점 스타벅스가 7년 만에 다시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소비자들은 원하는 종류의 빨대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김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카페 스타벅스가 오늘부터 전국 200여 개 매장에 식물성 소재로 만든 플라스틱 빨대를 시범 도입했습니다. 스타벅스가 2018년 9월 종이 빨대 사용을 시작한 지 7년 만입니다.
당시 스타벅스는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여 환경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종이빨대를 시범 도입했고 같은 해 11월엔 모든 매장에서 종이빨대를 전면 도입했습니다. 환경부도 1년 뒤인 2019년 11월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로드맵을 세우고 2022년부터 식당과 카페 등에서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뒤인 2022년 11월 규제 시행을 앞두고 환경부는 1년간의 계도 기간을 주겠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이후 이듬해엔 계도 기간을 무기한 연장하겠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규제가 사라졌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커피 프랜차이즈는 다시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하기도 했지만 스타벅스는 계속 종이 빨대를 사용해왔습니다. 그러나 종이 빨대가 플라스틱 빨대처럼 일반 쓰레기로 처리되고 있다는 점과 일부 노약자가 종이 빨대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이 지적돼 왔습니다. 이에 스타벅스는 종이 빨대 사용이 어려운 노약자와 뇌병변 질환자 등을 위해 우선 병원 인근 매장을 중심으로 플라스틱 빨대를 시범 도입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매장엔 기존에 쓰던 종이 빨대와 플라스틱 빨대가 함께 제공돼 소비자가 원하는 종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 분리수거를 위한 플라스틱 빨대 수거함이 설치됩니다. 스타벅스 측은 이 같은 수거함을 통해 재활용 가능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오늘은 6.25 전쟁 75주년입니다. 생사가 오가는 전투 속에서도 군은 당시 상황을 기록으로 남겼는데 세월과 함께 훼손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에 군이 하나라도 더 온전히 보존하기 위해 복원 사업에 나섰습니다. 윤진 기자입니다. 1950년 6월 25일 춘천에 주둔하던 육군 6사단. 북한군에 밀려 경북 영천까지 후퇴했다. 인천 상륙작전 이후 북진을 시작해 넉 달 뒤 압록강까지 진격합니다. 3년간의 전환이 담긴 6사단 이동 경로도를 포함해 작전 일지와 전투 상황 보고, 병사의 무용담까지 6.25를 생생하게 담은 군 기록물은 모두 8만여 점에 이릅니다. 색이 바래고 바스러지는 등 빠르게 훼손되고 있어 군 당국이 2020년부터 복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손상 요인들을 제거해주면 기록물이 매우 안정한 상태로 변화돼 있고 빠진 부위를 메우고 누렇게 뜬 종이도 수명을 늘려줍니다. 현재까지 4만여 점이 제 형태를 되찾았습니다. 복원 처리가 끝난 다부동 지구전투 기록입니다. 당시 기상과 지형 상황, 병력과 이동 경로 등이 상세히 기록돼 있어 치열했던 낙동강 방어전투 상황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복원 과정에서 고지 주인이 수십 번 바뀔 만큼 혈투가 벌어졌던 강원도 양구의 크리스마스 고지 전투 기록, 학도병 참전으로 유명한 경북 영덕의 장사 상륙작전 기록 등이 새롭게 발굴되기도 했습니다. 선배 전우분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호국정신의 역사를 계승하는 데 큰 자긍심을 느낍니다. 복원된 기록은 전쟁사 연구는 물론 6.25 전사자 유해 발굴 사업 등에도 요긴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간추린 경남 소식입니다. 6.25 전쟁 75주년 행사가 오늘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열렸습니다. 행사에는 경남의 6.25 전쟁 참전 용사와 국가 유공자, 유족 등 500여 명이 참석해 유공자 시상과 창작 연극, 보훈 음악회 등으로 감사와 위안의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창원지법 마산지원은 동료 군의원과 군의회 직원들에게 패딩 점퍼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창호 의령군 의원에게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의원은 2022년 지인에게 부탁해 의령군 의회 의원과 직원 등 25명에게 500만 원 상당의 패딩 점퍼를 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지시로 패딩 구입이 이루어졌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서 부당한 지시와 회유를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창원 중부경찰서는 수영장 탈의실에서 상습적으로 현금을 훔친 혐의로 1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창원시 성산구 한 실내 수영장에서 목욕 바구니에 둔 탈의실 열쇠를 가져가는 수법으로 4차례에 걸쳐 현금 200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마산 중부경찰서는 자기 아들을 괴롭혔다는 이유로 아들이 다니는 학교에 찾아가 상대 학생을 폭행한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어제 오전 창원의 한 중학교 체육관에 무단 침입해 아들의 동급생 B군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당시 이를 말리던 체육교사가 눈 부위를 다쳐 전치 3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거제의 한 식당에서 현역 군인 등 20대 남성 3명이 개를 향해 비비탄 수백 발을 난사한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 서명에 3만 명 이상이 동참했습니다. 동물보호단체 비글 구조 네트워크는 경찰에 탄원서와 서명부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지난 8일 새벽 거제시 이룬면의 한 식당에서 20대 남성 3명이 개 4마리에게 비비탄 수백 발을 난사해 1마리가 죽고 2마리가 다쳤습니다. 부산 경남 행정 통합을 위한 첫 시도민 토론회가 다음 달 1일 부산에서 열립니다. 토론회에는 박재율 지방분권 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상임대표가 행정 통합 필요성에 대해서 발표하고 시도민들의 토론이 이어집니다. 부산 경남 행정 통합 토론회는 다음 달 2일에는 양산, 11일 진주, 17일 통영, 25일 창원 등 경남에서도 4차례 열립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경남 소식이었습니다. 이른 더위와 가뭄이 겹치면서 낙동강 녹조가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낙동강 물을 식수로 사용하는 시민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 이슈대담에서 낙동강유역환경청 서응원 청장 모시고 낙동강 수질 개선을 위한 대책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청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청장님 지난 3월에 취임을 하시고 뉴스7 경남은 오늘 첫 출연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 낙동강 유역은 개발에 대한 기대와 함께 안전한 물이라든가 깨끗한 환경에 대한 요구 등도 커가지고 현안이 많은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에서 환경청장으로 일하게 되어 사명감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주민들의 식수원인 낙동강 수질에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29일이었죠. 네. 낙동강 물금 매리 지점에 조류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이 됐는데요. 이게 시기로 보면 지난해보다 한 달 가까이 빠른 시점입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말씀 주신 대로 지난 5월 29일 물금 매리 지점에 올해 첫 조류경보제가 발령됐는데 이는 2016년 5월 30일 조류경보제가 발령된 이후에 9년 만에 5월 중에 발령된 처음 사례입니다. 예년보다는 한 20여일 정도 일찍 발령됐는데요. 올해 봄에는 강우가 상대적으로 예년보다 적었기 때문에 그 녹조를 일으키는 남조류 증식에 적합한 환경이 좀 더 빨리 조성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창원 시민의 취수원인 이 칠서 지점에는 남조류 개체수가 일주일 만에 6배가량 증가하면서 관심 단계보다도 더 높은 경계 단계로까지 진입을 했었다고요? 예, 조류경보제 등 경계 단계는 남조류 세포수가 2회 연속해서 밀리리터당 1만 셀을 넘을 때 발령됩니다. 근데 칠서 지점은 5월 마지막 주하고 6월 첫째 주에 2,000셀을 넘어서 관심 단계가 이미 발령되었고요. 6월 둘째 주에 1만 3천 셀까지 올라가서 경계 단계 기준까지는 이르렀습니다. 다만 그 다음 주에 5천 셀대로 이 경계 단계가 발령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장마로 인해서 다소 낮아진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근데 상황이 워낙 이렇다 보니까 2018년 녹조 대발생 때처럼 최악의 상황이 다시 반복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예, 저희도 올해 녹조가 크게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고 최대한 녹조를 억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5월 지자체 등 관리기관하고 함께 녹조 대응을 강화하는 협력체제를 구축한 바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주요 대책으로는 수질오염 물질이자 녹조 증식의 영양분이 되는 질소인 등의 하천의 유입을 억제하기 위해서 하천변의 야적 테이프라든가 환경시설 등 점오염에 대한 관리 및 운영 상황 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처리 시설과 같은 환경 인프라를 계속 확충하고 있고 소유역별로 배출할 수 있는 오염물질 총량을 규정한 수질오염 총량제 이행 관리에도 철저히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나중에 녹조가 번성할 경우에는 녹조 제거선을 투입해서 직접 제거하는 방안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근데 물론 원수도 원수이겠습니다만 시민들이 아마 제일 걱정이 되고 우려하시는 부분은 이제 먹는 물 안전에 대한 거일 텐데요. 혹시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예, 저희가 그 낙동강 본류의 치정수장을 중심으로 관리에 철저히 기하고 있는데요. 먼저 그 치수구에 대해서는 주류 차단막을 설치하고 살수 장치라든가 수면 포개기를 가동해서 치수 과정에서 조류 유입을 최대한 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수 과정에서는 녹조 상황에 따라서 오존 소독 강화 등 이 고도 정수 처리를 통해서 조류에서 기인하는 그 독소라든가 만, 냄새 물질을 제거하고 있으며 수질 검사를 강화하고 그 결과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청에서는 지난 5월부터 정수장의 준비 시태를 점검해서 이 미흡한 점은 함께 고쳐나가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럼 시민들이면 이제 누구나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건가요? 예, 그 국가 상수 정보 시스템에 들어가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자연재해 예방과 관련해서 낙동강유역환경청이 관리하는 하천의 범위가 넓어졌다고 들었습니다.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서 홍수나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 혹시 마련돼 있습니까? 예, 그 작년과 올해 영남 지역에서는 7개 지방하천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되어서 저희의 책임이 좀 더 무거워졌습니다. 저희는 올해 한 2,600억 예산을 투입해서 국가하천과 인접한 그 지방하천을 대상으로 해서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하천 환경을 조성하는 그 정비 사업을 한 50여 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마 등 홍수기에 대비해서 국가하천 관리 상황이라든가 절명 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국가하천 내에 744개소의 그 CCTV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지대나 이 공사 구간, 정비 계획 지역 같은 홍수 위험이 있는 153개 구간을 홍수 취약 지구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는데요. 홍수기에는 저희가 그 풍수에 대비해서 상황실을 운영한다든가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홍수 취약 지구라든가 산불 피해 지역 등을 중심으로 주민과 지자체에 그 신속하게 재해 정보를 전달하고 있고요. 예. 위험시 대피를 유도하는 등 피해를 막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그 어느 때보다도 이번 여름이 제일 바쁘고 힘드시겠습니다. 예, 그럴 것 같습니다만은 그래도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네, 조금 더 애써 주십시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평년보다 일찍 시작된 장마에 전통시장 상인들은 걱정이 앞섭니다. 침수 피해도 걱정이지만 손님들 발길도 더 뜸해지기 때문인데요. 백미선 기자가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26년째 한자리에서 방앗간을 운영하는 김옥자 씨. 가게 문을 연 지 3시간 반이 훌쩍 지났지만 마수거리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시간에 제가 이런 인터뷰 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빴거든요. 지금 시간상. 그냥 아침에 와갖고 저 손님 이 시간까지 하나도 못 받았어요, 지금. 1년 중 가장 바쁠 시기인 마늘 판매상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잘 말린 햇 마늘대가 습기를 머금어 구부러져 가는데 손님 발길은 뚝 끊겼습니다. 잎사귀 떨어져 본 것은 국산, 중국산을 우리 엄마들이 몰라. 이 잎사귀가 썩어버리면 안 가져가. 이것만 생생해도 괜찮은데 안 가져가니까 우리도 머리 아프지. 이렇게 비 오면. 나이든 단골 손님 장사로 버틴 지 이미 오래. 때이른 장마 소식에 올해 여름나기가 유난히 걱정스럽습니다. 비 오는 날은 그냥 말 그대로 갈 길 바빠요. 어제 같은 경우도 장날이었는데 다른 때 매출보다는 절반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광주 전남 최대 규모로 매일 장이 열리는 양동시장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매출이 급감하는 여름철, 그중에서도 가장 힘든 건 생선을 파는 수산물 가게입니다. 최근 장마로 2주 연속 주말에 비가 내리면서 소가리를 했습니다. 지금은 젊은 사람도 이제 많이 주말에는 많이 오거든요. 그러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비 온다, 날씨가 굽다 그러면 거의 출입을 안 하셔요. 5년 전 500mm에 가까운 국지성 집중호우로 광주천 범람을 겪었던 터라 올여름 많은 비 예보에 침수 피해도 걱정입니다. 광주공원 있는 데서부터 양동 요폭계산가 밑에까지만이라도 좀 준설을 하면 조금이라도 집중호우 때 대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현대화 사업 등 각종 노력에도 여름철 호우와 더위에 전통시장의 침체가 해마다 반복되면서
상인들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백미선입니다. 장마가 시작되자 자치단체들도 집중호우에 대비하기 위해 빗물바지 청소 등에 분주합니다. 현장을 따라가 봤더니 상당수 빗물바지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최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의 대표적인 번화가인 서면. 빗물바지 뚜껑을 열자 각종 쓰레기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다른 빗물바지도 상태는 마찬가지. 행인들이 버린 쓰레기로 내부가 꽉 차 있습니다. 담배꽁초는 기본적으로 너무 많이 나왔고 하판이라든지 스티로폴, 생활 용품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나서 이럴 경우 도심에 쏟아진 빗물이 제때 우수관으로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시간당 100mm의 집중호우를 가정해 실험한 결과 빗물바지에 쓰레기가 가득 차 있으면 침수가 3배가량 빨라졌습니다. 악취가 난다며 이렇게 고무판으로 빗물바지를 아예 막아놓은 곳도 많습니다. 빗물바지가 3분의 2 정도 가려지면 침수 면적이 최대 3배 넓어지고 침수 높이는 2배 증가합니다. 불이 덮어놓으시면 나중에 침수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덮개를 좀 제거해 주시고. 빗물바지에 쓰레기 투기를 막고 내 집 앞 내상가 앞이라면 자발적으로 청소하거나 자치단체에 청소를 요청해야 침수를 막을 수 있습니다. 무단으로 버리시는 그런 행위들을 좀 해주시고 또 정기적으로 이런 빗물바지 청소에 좀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면. 부산 지역 상습 침수구역 내 빗물바지는 모두 1,755개로 현재 75%가량 정비가 이루어진 상황. 부산시는 도심 침수를 막을 1차 저지선 빗물바지가 재기능을 할 수 있게 이달 말까지 정비를 끝내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최위지입니다. 비가 그치고 더위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오늘 창원의 낮 최고 기온은 26.8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높았고 내일부터는 30도 이상으로 무덥겠는데요. 습도가 높아서 체감온도는 이보다 더 높겠습니다. 내일 경남의 하늘 구름 많겠고 밤사이 내륙 곳곳에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경남은 모레까지 장마가 소강 상태를 보였다가 토요일 오후에 다시 장맛비가 내리겠고요. 휴일인 일요일에는 맑은 하늘 드러나겠습니다. 내일 아침 창원이 20도, 의령이 18도로 예년과 비슷하겠는데요. 한낮에는 창원이 30도, 창녕이 31도로 오늘보다 1에서 6도가량 높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진주가 18도, 산청이 19도로 출발하는 아침이겠고요. 한낮에는 거창이 29도, 합천 30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2m로 일겠습니다. 당분간 낮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면서 날이 더 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어제 새벽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10살, 7살 두 자매가 숨졌습니다. 화재 당시 부모는 생계 때문에 잠든 아이들만 남겨두고 집을 비울 수밖에 없었는데요. 주방 보조, 청소 등 여러 아르바이트를 하며 두 아이를 키워온 것으로 전해집니다. 부모가 열심히 살았던 이유였을 두 자매의 명복을 빕니다. 또 부모님께도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